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는 트랜스 컨덕턴스와 아웃풋 리지스턴스를 다루었죠. 오늘은 이를 사용하여 모스펫의 소신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스펫의 소신호 모델을 찾는 것인데 그 전에 일단 모스펫을 회로도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모스펫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드레인 전류는 드레인 전압이 아닌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겠네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를 읽어서 이를 바탕으로 드레인 전류의 크기가 결정되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되겠네요. 이걸 회로도로 그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 경우에는 드레인 전류가 게이트 전압만의 함수는 아니고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도 관계를 하겠지만, 그래서 식이 좀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바로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이 모두 VDD에 연결된 모스펫을 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스펫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겠죠. 그러니 이 모스펫은 소스 쪽에서 바라볼 때에는 마치 전류원처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 전류원의 크기가 소스 전압 그 자체에 의해서 변동하기는 하겠죠. 그러니 소스 전압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전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소스 전압이 내려가게 되면 전류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가변 전류원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앞에서 다룬 논의들은 모두 모스펫을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게이트 전압을 바꾸었을 때 드레인 전류가 바뀐다는 것이 바로 모스펫 동작의 기본이죠. 이제 소신호 모델을 다루려 하는데 이때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전압 및 전류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모두 소신호 값이라는 것이죠. 드레인 소신호 전류가 게이트 소신호 전압에 대해서는 GM으로 바뀌게 되고요. GM에 따라 바뀌게 되고, 드레인 소신호 전압에 대해서는 1/RO 아웃풋 레지스턴스의 개수를 가지고 변화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성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덧셈이니까 전류가 덧셈이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된 구조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병렬로 두 개의 성분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중 드레인 소신호 전압에 대한 내용은 그냥 저항처럼 생각하면 될 것이고, 게이트 소신호 전압에 대한 것은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로 나타내야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을 하여 소신호 모델을 만들어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됩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신호 모델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선형함수라는 겁니다. 소신호의 VGS에다 GM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왼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래 비선형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신호 모델에서는 그러한 비선형성은 모두 사라지고 선형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소신호 모델을 학생들한테 처음 보여줬을 때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입니다. 왜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그냥 저항으로 표시를 하고선 트랜스 컨덕턴스는 이렇게 저항으로 표시하지 않고 전류원으로 표시를 하는지를 어려워하곤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신호 전압이 인가되는 전극인 게이트와
전류가 흐르는 전극인 드레인이 달라서 이렇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델들은 소스 소신호 전압, 여기 소스 밑에 단에 소스가 있죠. 소스 전압을 기준으로 한 차이값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점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DC 상황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시간에 따라서 신호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일반적인 소신호 모델을 다뤄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고급 전자회로 과목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는 원래 산화막이 있었죠. 그것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캐패시턴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도 기생성분에 의한 캐패시턴스를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 사람들이 이제 벌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벌크는 소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소스와 벌크 혹은 드레인과 벌크 사이에도 캐패시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스와 벌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면 이 둘 사이의 캐패시턴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앞에서 일반적인 소신호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전 모델 자체는 소신호 입력이라는 가정이 유지되면, 즉 신호의 크기가 작기만 하면 모두 적용이 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낮은 주파수라는 극한을 생각하게 되면 이 캐패시턴스들이 전류를 흘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캐패시터로 연결된 두 노드 사이에 이 캐패시터를 통한 전류 흐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게 되고, 네,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는 이러한 캐패시터한 성분들을 종종 무시하곤 하죠. 물론 높은 주파수에서는 이들이 소자의 특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되곤 합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모스펫의 소신호 모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트랜스 컨덕턴스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로, 아웃풋 리지스턴스는 저항으로 표시가 되고 이들이 병렬 연결이 된다는 것이었네요. 높은 주파수에서는 여러 캐패시터브한 컴포넌트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저주파에서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뒷부분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스펫이라는 소자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한 간단한 회로를 다루려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일단 회로의 임피던스 개념을 간략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